여기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워즈맨에 대한 이제 우리가 나와 있어요. 이제 판례를 보게 되면 자 이제 변호사가 과연 자신한테 위탁된 물건에 대해서 보호할 책임이 있느냐 아니죠. 그것도 뭘까요? 상대방이 그죠? 과의 어떤 협상이 종결 과정에서 우리가 보호할 책임이 있느냐? 그렇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버터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호도 내가 할 권리,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변호사로서. 여기서 어때요? 원고 입장, 워즈맨 입장은 뭘까요? 자신의 전 부인을 이제 소를 지게 했네요. 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위 엉망이 된, 그죠? 결국은 이혼에 대한, 이혼으로부터 발생되는 불법 행위죠. 불법 행위, 소를 제기했어요. 그죠? 이 피고, 당사자들의 중에 한 사람인 소위 변호사가 있네요.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전 부인의 대신해서 재산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당시 이 이제 변호사에 대한 이제 소인이 뭘까요? 이 원심 법원에서는 제너럴 드미레는 뭘까요? 이게 이제 주로 캘리포니아 법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모션하고 똑같아요. 모션, 이번 제너럴 모션이죠. 모션은 일단 인정한 거죠. 일단 수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워즈맨 일단 뭘까요? 이러한 기각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이제 고등법원에 손을 제기했죠. 원심법원이 이제 일단 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그렇지 않다. 돌려보낸 거죠. 리볼스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우리가 이제 사법심사를 해야 되겠죠. 이 사법심사는 이제 고등법원에서 원심법원의 판결 내용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게 되면 자 케네스 버바라 워즈맨이라는 사람이 1992년도 결혼했고 95년도에 이제 별거를 했죠. 96년도에 와서 버바라가 이제 찰스 웬키라는 사람을 이제 이혼 소송에 우리가 당사자로 이제 선임을 했고 쌍방이 결국은 이 소송을 이제 나눠서 결국은 이제 당장 뭘까요? 뭐 이혼하는 건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결혼 재산에 대한 제한된 분할을 일단 수락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이혼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공식화하는 것은 일단 뭘까요? 뭐 나중에 하자는 두 가지로 bifurcation 하는 거죠. 두 가지로 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조건이 어떻게 됐어요? 자, 일단은 바바라한테 자신의 그 권리, 뉴포트 비치 이제 집이죠. 7만 달러의 현찰로 주는 것으로 주고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금액에 대해서 혹은 뭐 약속금을 통해서 그죠? 그 재산에 대한 양도 증서를 일단 담보로 해서 그 금액에 일단 우리가 약속금은 담보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약속금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지켜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부동산에다가 일단 어떻게 돼요? 어태치먼트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압류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담보를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7만 달러는 받는 걸로 그러니까 뭐 캐시를 주든지 약속금을 해서 담보대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뉴비치 그죠? 뉴포트 비치 캘리포니아가 그 아름다운 비치예요. 뉴포트라고 한번 가보세요.
96년도 10월 달에 바바라가 이제 슈앵크라는 사람, 이제 결혼했죠. 이 변호사가, 찰스 슈앵크라는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결혼해버렸어. 둘이 좋았네. 야, 이게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연분이 또 이루어지고 결혼까지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결국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겠죠. 근데 피터 세이라는 사람을 선임하게 돼서 이제 이러한 결혼 재산에 대한 합의를 종결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 가족은 뭐 변론을 못 하나요? 가족이요? 네.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NPR이 보게 되면 자신의 친인척까지 그리고 자신의 직계 그죠? 존속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 이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 변론 능력 자체가 제한돼요. Limit his ability to defend. 그죠? 그게 되겠죠. NPR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이제 얘기를 하고 차례 얘기하고 까지인가요? 그렇죠. 해놓고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전화로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케네스 어터니 제프리 하프만이라는 사람이 세이든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보게 되면 자 일단은 합의 계약서를 이제 문건을 이제 동봉을 해서 또 누비치에 있는 그 부동산을 바바라한테 양도한다는 양도 증서까지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뭘까요? 케네스 어터니니까 상대방 그죠? 전 남편의 변호사인 제프리 하트만한테 이 사람이 이제 이 두 개 문서를 일단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죠. 근데 편지는 어떻게 되세요? 세이든 자체가 자 어떻게 돼요? 세이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어떤 조건으로? 자, 이 증서를 일단 등기를 한 허락을 해주겠다. 어떤 조건으로? 자, 일단 현찰로 7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그리고 혹은 약속보험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담보로 해서 받는 경우에만 우리가 only, often 하라는 거죠. 우리 사건하고 똑같아. 일단 변호사가 뭘까요? 일단은 자기가 그 문건을 가지고 한쪽에 내가 비록 한쪽에 바바라가 돈을 케네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7만 달러. 지금 이제 그 물건 소위 그 뉴포트에 있는 비치에 있는 그 물건이 뭐 결국 따지면 뭐 한 30만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7만 달러 주고 이렇게 일단 넘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핫맨은 뭘까요? 편지에 대한 대답도 없고, 수개월 동안 뭐, 세이든 상대방 변호사한테 수차례 전화해서, 어떻게 뭐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죠? 합의 계약서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뭘까요? 바바라 입장에서 뭘까요? 뭐 이게 돈도 현찰도 안 주고, 뭐 약속보험도 넘기지도 않고, 이 상대방 변호사가 어떻게 돼요? 세이든으로부터 양도증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등기를 쳐버렸어요. 야, 참 환장하죠? 자기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야, 이게 참. 그러니까 뭘까요? 와즈맨이 가만히 있어요. 상대방이 피터 세이든이란 상대방 바바라의 새로운 변호사를 소위 리갈 멜픽스로 이제 너 지금 리갈 멜픽스는 뭘까요? 듀류 케어 관련된 문제일 수 있죠. 이거는 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이든의 데모넷 컴플레인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제 오케이 한 거죠. 모션 투 그죠? 모션이죠. 모션.
모션 자체가 이제 좋다고 한 거죠. 법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법리를 이제 내용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항소심에서의 중요한 우리가 이슈는 뭐냐? 이슈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슈가 뭐냐? 자, 세이든 자체가 상대방 변호사가 소위 집행된 양도 증서를 우리가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있느냐? 뭘까요? 바바가 기본적으로 그 전달된 조건이죠. 전달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뭐 7만 달러 혹은 약소금을 전달할 때까지 우리가 보호할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와이즈민 입장은 뭘까요? 세이든 자체는 그 증서를 우리가 보호할 그죠? 의무가 있다. 법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명시된 조건이 그죠? 등기를 위한 명시된 조건이 완료될 때까지. 또 뭐라고 하냐면 자, 이러한 의무의 위반은 바로 법적인 변호사의 윤리 위반이다 주장한 거죠. 윤리 위반이다. 혹은 뭐 맨프랙시스니까 뭐 이게 이 토치에도 관련돼 있겠죠. 우리가 법원에서 어떤 논리를 피는지. 자, 이러한 과실에 대한 그죠? 과실에 대한 과실법 자체는 우리가 와즈맨이 여기서 주장하는 의무에 필요한 그죠? 기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글리전스 아니다. 그러니까 맨프랙시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의 소송에서 제3자에게 우리가 대항하기 위한 주의 의무가 있느냐라는 우리가 이론에는 우리가 반대한다는 얘기죠.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소위 변호사의 그죠? 법률 서비스에 그죠? 수익자, 그죠? 직접 수익자인 경우에만 소위 우리가 극적 수익자인 경우에만 우리가 그런 법적인 과실에 대한 소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법적인 아주 제한된 범위. 그것도 오직 직접 수익자인 경우, 그죠? intended, 그죠? beneficiary니까. 그러니까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와즈맨의 그 의도죠. 이것이 뭘까요? 자, 이런 결혼 재산 분할에 대한 직접 당사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예외에 있다라는 그런 와이즈맨의 의도 자체는 정말 완전히 그건 잘못이다 이거죠. 허황된 것이다. 이러한 계약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자의 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그죠? 변호사 사이에 그죠?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협상 과정 이러한 그죠? 이러한 계약은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암스렉트는 두 사람 모르는 사이에 완벽하게 협상하는 거죠. 뭐 당사자도 우리가 가족간이 아니라 제3자가 이렇게 하는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제 법리 내용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세이든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우리가 이러한 변호사로서의 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와이즈맨의 그죠? 소위